지난 9월 5차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새로운 제재를 결의했습니다. 네, 북한 정권에 실질적인 타격을 입힐 다양한 고강도 조치가 포함됐습니다. 워싱턴 김범현 특파원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현지 시간 30일 전체 회의를 열고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하는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북한의 5차 핵실험이 있은 지 82일 만으로 새 제재안은 15개 안보리 이사국의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에 마련된 대북 제재 결의 2270호의 허점을 메우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북한의 석탄 수출입니다. 대북 제재 결의 2270호는 북한의 광물 거래를 금지하면서도 민생 목적을 예외로 해 북한 정권의 대표적 자금줄인 석탄 수출에 길을 열어놨습니다. 하지만 새 대북 제재는 북한의 석탄 수출 상한을 설정했습니다. 한 해에 4억 달러 또는 750만 톤이 그 상한으로 두 기준 중 낮은 쪽을 초과하지 않는 수출만을 허용한 겁니다. 예외가 적용됐던 민생 목적도 이 상한을 적용받습니다. 또 수출이 금지되는 광물 품목을 7개에서 11개로 확대했고 북한의 외화 수입원 중 하나인 대형 조형물의 판매도 금지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새 제재안은 북한 정권의 자금원 차단뿐 아니라 북한의 대외 관계를 압박하는 조치도 담았습니다. 북한의 외교공 간 직원 수를 축소할 것을 촉구하는가 하면 보유할 수 있는 금융계좌를 제한한 점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북한 선박이나 화물에 대한 검색도 한층 강화했고 이집트 주재 북한 대사를 비롯한 개인 11명과 단체 10곳을 자산 동결 그리고 여행 금지자 명단에 올렸습니다. 이 밖에도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규탄하는 내용이 안보리 결의에 처음 반영됐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김범현입니다.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새로운 대북 제재를 결의하자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네, 외교부는 이번 제재가 어느 때보다 강력한 조치라며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팽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9월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82일 만에 채택된 새 대북 제재 안보리 결의안. 외교부는 북한을 멈출 수 있는 강력한 제재라고 평가하며 더 이상 무력 도발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의지가 담겼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에게 고강도의 징벌적 조치를 취하고 강력한 추가 조치를 경고함과 동시에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단호한 의지를 재천명한 것이다. 정부는 이제 새로운 안보리 대북 제재를 바탕으로 대북 압박 수위를 한 단계 끌어올릴 방침입니다. 특히 새로운 제재의 성공 여부는 중국에 달려있는 만큼 우방국과의 외교 공조를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결의 2270호와 근본 결의를 포함한 유관 결의를 철저하고 완벽히 이행하도록 유엔 회원국들과 긴밀히 협조할 것이며 외교부는 이번 안보리 대북 제재에 발맞춰 이르면 다음 주 새로운 독자 제재 방안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안보리 제재에서 놓치는 부분을 추가로 메꿀 계획인데 김정은과 그 여동생인 김여정을 금융 제재 대상에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측은 안보리의 새 대북 제재 결의에 대해 우리는 차별적, 이중적이고 일방적이며 불공평한 제재 결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대표부의 한 외교관은 뉴욕 유엔 본부에서 우리의 입장은 명백하고 시종일관하다며 안보리의 새 결의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외교관은 우리의 모든 행동은 자위를 위한 것이고 생존과 관련돼 있다며 남을 위협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또 안보리가 힘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다면서 상임이사국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점을 비판했습니다.